야, 어제 뭐 했냐? 예. 얘들아, 저게 뭐니? 야, 왜 오늘은 저런 게 다 있어? 우와, 무슨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아니, 이거 우리 선생님이 또 말을 해놓은 거 아니야? 야, 혹시라도 이거 야, 수업하고 치킨. 무슨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있어. 내가 볼 때 100% 있어. 그냥 놔뒀을 리가 없다고. 그치? 만약에 이걸 먹지 않으면 무슨 왜 손까지 부들부들 떨어? 먹어. 아니 이걸 안 먹으면 왜 인내심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거 그러면 나는 인내심을 길러야 되니까 난 안 먹을래. 안 먹으려 그러면서 왜 먹어? 야, 솔직히 말하면 그거 이 한 번 입에 대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정답이야. 야, 음식을 보고 안 먹으면 죄악이야. 주선아! 어? 먹어야지. 주선아, 너는 안 돼. 독을 먹는 거야. 아, 인내심 길러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왜 앞에다 놔두신 거예요? 진짜 인내력 테스트 하신 거예요? 약간의 인내력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지식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너무 냄새도 좋고 이렇게 좋지만 이게 분명히 내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될 음식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선생님,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면 그러니까. 좋지 않은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과연 이런 뭐 치킨, 도넛, 팝콘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내 몸에 얼마나 나쁜지를 알면 이게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쁜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쁜 거 알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꼭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요?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네. 먹는 시간 단 1분, 뺏는 시간 무려 1시간. 잠깐의 만족에 쌓여가는 몸속 지방. 지방이 사망 위험률을 28% 높인다. 몸속에 쌓인 지방, 심뇌혈관 질환 위험 2~3배 높이고 뇌졸중 위험 역시 2배 증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무려 4배. 하지만 국민 3명 중 1명은 비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국내 비만 인구. 비만 위협에 빠진 한국인.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몸속 지방을 잡아라. 아니, 그럼 제가 좀 전에 먹었던 게 저게 다 절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런 위험성도 높이고. 진짜 다시는 보기 싫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개인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비만을 더 유도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특히 요새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움직일 네.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요, 최근 2년 동안요,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이 체중이 무려 3kg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 3kg요? 3kg면 상당히 큰 거예요. 3kg 가요? 에이, 뭘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3kg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나이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올라간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단순히 3kg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일단 체중이 증가한다라는 건 네.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다거나 호르몬 이상 체계가 생긴 게 아닌 이상은 습관의 문제예요. 아니요, 늘 하던 대로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다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이 쪘을 때는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안 하죠. 습관이죠. 아, 그렇겠죠. 안 하죠. 결국은 안 좋은 식습관,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 습관으로 굳어진 거는 그냥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3kg 찐 거는 요만큼이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체중이 그러니까 찌는 지금 선생님 말씀은 비만이 질병이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우리 질병이야. 나도 환자야. 환자네, 우리는. 환자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냥 질병도 아니에요.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비만은 전염됩니다. 아니, 말이. 아니, 왜 전염해? 왜 전염이 돼? 내가 비만이 됐다고 해서 내가 용녀 친구한테 전달하고 너 때문에 지선이한테 비만 됐어. 보세요. 가족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참으실 수 있으세요? 야식을 시켰는데
혹시 나를 빼고 먹는다? 이거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애는 이거는 쫓아내야지 집에서. 그렇지. 같이 먹어야지 되는 거지. 그래, 집에 같이 먹자. 난 안 먹을 거야. 니네끼리만 시켜 하다가도 막상 음식이 오면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요. 야, 네. 하나만 먹고 자. 정없게. 그리고 하나만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먹으라고. 어쨌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이런 네. 비만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특정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친구 중에 비만한 친구가 있으면 네. 이 친구 역시 비만해질 확률이 57%나 높아진다고 하고요. 57%나? 네. 배우자의 경우도 한쪽이 비만해지면 나머지 한쪽도 같이 뚱뚱해질 가능성이 37%더 높다고. 여러분들 체중 다 이렇게 쪘다 늘었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자, 아까 말했던 한 3kg 정도 늘었을 때 몸에 변화 느끼신 거 있으세요? 얼굴하고 배. 몸하고 얼굴하고 네. 배로. 바지가 안 맞아요. 바지랑 허벅지가 막 찢어질라 그래. 아, 근데 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뱃살, 뱃살이요. 허리둘레가 늘어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미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허리둘레가 증가를 하면 사망률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와. 허리둘레랑 사망률이 연관이 있다고요? 사망률 얘기만 들어도 무서우시죠? 네. 비만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볼게요. 일단 머리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치매? 비만하면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뇌에 거 아니야? 그럼 지방이 껴요? 그건 아니죠. 뇌에 지방이 낀다기보다는 뇌혈관에 지방이 끼겠죠. 혈관의 지방. 특히나 중년의 경우는 복부 비만이 증가할수록 치매가 나타날 위험이 3.6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 이뿐만이 아니겠죠? 더 많은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 암요, 암, 고혈압. 보면 암 같은 경우도 특히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비만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진짜 위험한 그러겠네. 것들인데. 혈관 질환은 무조건 비례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보면 위에는 이렇게 살이 쪘는데 다리가 참 가늘어요. 예. 어디가 또 안 좋을까요? 관절. 그렇죠. 특히 무릎 관절 안 좋아지겠죠. 맞아요. 관절요. 이 체중을 무릎이 다 버텨야 되다 보니까 하중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하려면 우리가 식습관이 가장 이제 중요할 건데요. 식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또 퀴즈를 준비를 했죠. 보면 생선도 있고요. 견과류, 과자, 치킨, 삼겹살, 튀긴 도넛, 버터, 마요네즈. 이 중에 나쁜 지방 어떤 걸까요? 나쁜 지방이요? 다 나쁠 것 같은데요? 나쁜 지방은 생선하고 견과류 빼고 다 나쁜 지방. 그러면 생선이랑 견과류는 왜? 좋은 지방이에요? 먹으라고 그러시던데요? 나는 생선하고 돼지고기하고 견과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돼지고기까지.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네.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고 이상한 지방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자, 이 중에 좋은 지방은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던 견과류나 생선. 그래. 근데 이게 저번에 왜 자꾸 좋을까요?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왜 좋은 지방일까요? 생선은 그 왜 오메가3인가요? 그 생선에 그렇죠. 있는 기름. 너무 좋지. 그건 좋다고 하고. 견과류에도 왜 우리 임신했을 때 한참 호두 먹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는 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이 상온의 액체 상태로 있는데 좋은 이유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도 나쁜 지방들을 배출하지 체내로 축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좋은 지방. 자, 이상한 지방 한번 오픈해 볼게요. 누구지? 삼겹살이 이상한 지방이고 버터하고 마요네즈가 이상한 지방이에요? 딱딱해 굳어지는 지방이잖아. 그렇죠. 굳어지는 지방. 저거는 혈관에서 안 내려가고 딱 혈관 벽에 딱 끼는 지방들. 그러면 그건 나쁜 나쁜 거지. 지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상한 지방에 속한 애들은 포화지방류고요. 혜진 학생 얘기한 것처럼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나쁜 거잖아. 그렇진 않은 게 포화지방도 적당량은 필요해요. 포화지방을 적당량 먹어서 지방층이 좀 형성이 돼야 요즘같이 날씨 추울 때 체온을 보호하겠죠. 충격으로도 완화가 되겠죠. 저장을 해놨다가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있을 땐 도움이 되다가 양이 많아지면 확
막 돌변해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구나.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포화지방을 하루에 15g 미만으로 섭취하라라고 애게 그러면 삼겹살 권고하고 있어요. 구워서 15g이면 얼마예요? 베이컨 있잖아. 아침에 가면 베이컨 한 3쪽은 먹거든. 이 정도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나쁜 지방 뭐 있죠? 아까 치킨, 보면은 도너츠, 치킨, 튀긴 도너츠, 거. 과자, 맞아. 튀긴 거. 얘네들은 적게 들어오건 많이 들어오건 내 몸에 나빠요. 아, 머리 아프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원래는 액체 상태였던 불포화 지방을 이걸 가공을 해서 고체화시킨 것들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체 상태가 된 트랜스 지방은 거의 약간 독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해나 배출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주로 축적 위주로 그렇게 일어나게 많이 돼요. 먹은 치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 몸속에서? 눈에 보이는 뱃살 이런 데 찌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찌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죠, 내장지방.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살이 쪄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죠. 아니 혈관에 살이 찌면 통통해지는 거 아닌가요?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요? 혈관은 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살이 찌지 않아요. 안으로 살이 찌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 점점 좁아지는 거. 비만이 혈관 건강을 비롯해서 전신 건강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만나볼 휴학생이 바로 이 비만 때문에 혈관 질환까지 얻게 됐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볼게요. 네. 불편한 걸음, 짧은 시간 안에 건너야 하는 불안감, 재촉하는 걸음이 힘겨워 보이는데요. 어머, 엎디뚱뒤뚱 하시네.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반도 못 건넌 상황. 이 소리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7, 6, 얼마 안 됐어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미친다니까. 근데 손을 들고 걸어야 돼, 손을 들고. 버스 왔다. 마침 버스가 오는데요. 달릴 수 없는 그녀는 급한 마음에 손을 흔들어 보지만 결국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어머나. 의자도 아닌데 그냥 땅바닥에. 이게 왜냐면 외출도 힘드네. 그치? 안녕하세요.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58세 이유선입니다. 원래 몸무게는 70kg 미만인 적이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애 낳고 많이 찐 거죠. 조심스럽게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요. 어우. 키 150cm에 몸무게는 91.6kg인 휴학생. 팔다리는 얇고 복부에만 집중적으로 살이 찐 휴학생. 그녀가 이렇게 살이 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 어떡해. 애들 아빠는 저 세상 갔고 애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둘 키우느냐고 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어요. 보통 한 17시간 일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장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냥 남으면 제가 다 먹어 치우고 그래서 늘 살이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재고를 늘 그냥 피곤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받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부터 시작하고 당뇨 오고 고지혈증 오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사 질환은 다 오셨네요. 그 3구 다 왔어. 그러니까 다 아까 왔어. 우리가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병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시는 가지고 거야.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머리부터 아프고 이 가슴이 여기가 막 쥐어. 두통에 가슴 통증까지. 요즘 살이 조금 더 찌다 보니까 더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체중으로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다는데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보면 왜 저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나와, 그지? 집에 돌아온 유선 씨. 아유, 설거지 많기 때라.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지만 치울 기운이 없습니다. 짧은 외출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밀려와 고통스러운 휴학생.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진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몰려오는 피곤 때문에 집안일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빨래 더미들. 집안일도 못 하시네요. 그치, 몸이 가볍지가 않으시니까 하기가 싫지. 피곤함에 미뤄둔 집안일은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할 일을 앞에 두고도 쉽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진짜 손 하나 가다가기도 싫고 그냥 빨리 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잠이라도 푹 자면 좋으련만.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와. 불편하니까. 유튜브나 봐야 되겠다. 잠 대신 휴대전화를 선택한 휴학생.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왜 그러지? 그런데 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구나. 아유, 어떡해. 그렇죠. 또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당뇨 때문에 시력에도 문제가 생긴 휴학생. 최근에는 눈이 더 침침해졌다고 합니다. 어지러워. 고혈압으로 앉고 일어설 때마다 어지럼을 느낀다는데요. 잦은 다이어트로 무기력증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유, 먹을 게 뭐 아무것도 없네. 아유. 어머, 없어? 새우젓밖에 없네. 젓갈? 뭐 하나 시켜 먹던가 해야 되겠다. 배달 시켰어? 배달 음식은 많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시장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주 시켜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짜다. 보기에. 식사 전 낙지볶음에 뭔가를 뿌리는 휴학생. 이게 뭐야? 뭐지 저게? 매운맛을 더해주는 소스. 매운다. 오 마이 갓. 그 시중에 파는 그 불닭 아, 소스! 한 개는 부족한지 하나 더 넣어줍니다. 두 개나 넣어? 진짜 맵게 드시는구나. 매운 닭소스를. 안 좋아. 완전히 안 좋아. 매운맛을 더한 낙지볶음을 표정 변화 없이 먹는데요. 이토록 매운 음식을 즐기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캡사이신 같은 성분들이 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킨다라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매운 음식만으로 그런 다이어트 효과나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네. 특히나 대부분의 이런 매운 음식들은요. 맵기만 하지 않아요. 기름지고 짜고 고칼로리의 나트륨 함량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을 더 부를 수 있는 거죠.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하고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매운 거 한 번씩 시켜서 먹으면 너무 그냥 속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습관화가 되는 게 문제. 그런 거야? 매운 음식은 좀 그게 습관이 생겨요. 중독인 것 같아. 매워. 이제부터 올라오네. 매운데. 아, 매워. 매워. 맵지. 그쵸. 딱 숟가락 놓으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매워. 이걸로 좀 가실까? 맨밥으로 매운 걸 가시게 하는 거지. 먹고 또 먹는 거야. 쓰린 속을 맨밥으로 달래는 휴학생. 된장찌개와 함께 새로운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휴학생의 식습관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 매운 거 가시게 하신다고 한 그릇을 더 드셨어. 그러니까요.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휴학생. 잘 먹었다. 클리어. 완전 두 그릇 클리어. 두 그릇을? 식사하자마자 눕는 휴학생. 엄마야, 안 돼. 어머나. 잠이 솔솔 쏟아지는데요. 든든한 식사 후 꿀맛 같은 낮잠에 빠져듭니다. 어떡해.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살이 점점 더 찌지. 기운을 차린 휴학생. 슬슬 집안 청소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장비를 착용합니다. 남들과 다른 독특한 청소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엎드려서 하다 보면 피가 몰리고 피 몰리면 이제 머리도 많이 심하게 아프고 맞아. 이렇게 바르다가 이러고 있어요. 열심히 거실 청소 중인 휴학생. 하지만 다리도 아프고 이거. 좀 쉬었다 해야 돼.
거실 청소도 한 번에 다 못 하시네요. 힘들어서. 엎드려서 청소를 하면 머리가 아프고 또 서서 하자니 다리가 또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진짜. 아유. 조용한 밤. 어떡해. 뭐야. 왜요? 뭘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또 취소돼 버렸네. 아유, 어떡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뭐가 취소됐어? 유난히 속상한 휴학생. 속리산 캠프? 제가 단식원에 가서 살을 한 12kg씩 빼고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데 단식원에. 또 가려고 그랬는데 날 잡았는데 취소가 됐어요, 지금. 괜히 어떻게,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 휴학생분은 본인의 의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게 아니고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네? 그럼 그냥 단식원 들어가서 굶어버리고. 근데 너무 적게 드시거나 아예 굶는 다이어트가 사실 다이어트 중에 제일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몸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야. 우리는 계속 에너지원을 받아서 굴러내야 되는데 내 주인이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일부러 호르몬을 막 나오게 해서 식욕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배고프게. 얘가 먹겠지 싶어서. 배고프게.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 지방 축적이 더 잘 일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셨을 때는 몸에 있는 체지방량만 굉장히 증가를 했겠죠. 나중에는 이 단식을 해도 뭔가 빠지는 게 안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지. 점점 체성분만 나빠지겠죠. 그렇지. 그렇겠네.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요. 졸려. 일찍 주무시나. 피곤함이 몰려와 저녁밥도 건너뛴 채 잠자리에 드는 휴학생. 하지만 이리 뒤축 저리 뒤축 잠들지 못해 괴롭기만 한데요.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잠 못 드는 날은 피곤함이 배가 되는데요. 피곤한데 잠도 안 오고. 난데없이 들려오는 빗소리. 빗소리가 나네? 아니야, 뭔가 지글지글이야. 말도 안 돼! 야식으로 출출한 속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밤에? 야야야야야야야. 이 밥 중에? 어떡하니? 범상치 않은 야식 메뉴는 바로 삼겹살. 매운 고추도 곁들입니다. 한 잔 먹으면서 먹어야 되겠네. 어머, 또 술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소주? 오 마이 갓. 소주에 삼겹살. 오늘의 야식 메뉴입니다. 아우, 안 돼. 야, 안 돼. 이거는 옳지 않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휴학생. 저녁을 건너뛴 덕에 야식이 더욱 꿀맛입니다. 저기 행복해 하시는 표정 보죠. 야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게다가 이제 고르신 메뉴 보면 뭐 삼겹살에 매운 음식에 심지어 이제 술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양도 너무 많고 칼로리도 너무 높고 사실은 술도 혼자서 지금 이 정도 드셨잖아요. 여성분들의 안전 음주 범위가 하루 한 잔이에요. 한 잔? 네. 혼자서 야식 드시다 보면 한 병 다 드시게 되거든요. 이거는 혈관에도 정말로 좋지가 않고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너무 나쁜 식습관이죠. 어떤 때 보면 내가 한심스럽고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먹고 자면 살찌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뒤늦게 밀려오는 죄책감. 비만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생각하면 절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뱃살 빠지고 날씬해져서 진짜 집안일도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건강해져갖고.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은 휴학생.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 응? 맞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무조건 살을 빼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직
그 정식적인 접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신 부분들이 네. 좀 네. 많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식습관 자체도 나쁘지만 먹고 나서 바로 눕는 습관도 너무 나쁘고요. 그래서 휴학생이 끼니를 맞추고 나서도 수시로 이렇게 과자 같은 것들을 챙겨 먹거나 간식을 먹는 모습이 우리 제작진들이 좀 발견을 했었다고 해요. 트랜스 지방. 그렇죠.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에 계속 쌓이게 돼서 특히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만들거든요. 네. 자, 제가 두 개의 혈관 모형을 준비를 했어요. 네. 하나는 아주 탄력도 좋고 건강한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이쪽은 소리 들으세요? 딱딱하죠? 안쪽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잔뜩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이에요. 비만한 혈관인 거죠. 자, 이 두 혈관에 충격을 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원래 건강한 혈관은 제가 이렇게 망치로 좀 두들긴다고 해도 탄성이 좋아. 탄성이 좋으니까 잘 버티겠죠. 네. 혈관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비만한 딱딱한 혈관 같은 경우는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아! 충격을 가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심지어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건 출혈이 생기거나 저게 뇌출혈 경색이 아니야. 생기죠. 그렇죠. 네. 뇌혈관이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네. 심장혈관이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건데 완전히 산산조각이다, 얘. 심지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뭐야? 뭐예요, 뭐? 어머. 깨져서 출혈이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에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손상된 혈관은 혈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다른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혈관에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조기 사망률을 무려 80%나 높이게 된다라고 하고요. 조기 사망률을 무려 80%나 높이게 된다라고 하고요. 진짜 너무 무섭다.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4배 높아져요. 4배나요? 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3배나 높일 수가 있어요. 오 마이 갓. 야, 이거 저게 내 혈관이라고 생각해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정말 무섭겠죠. 네. 과하면 독이 되는 음식의 경고. 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 3년 사이 대한민국 고도 비만율 20% 증가. 고도 비만 사망 위험을 부른다. 뇌졸중 발생 위험 4배 증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3배 증가. 비만 잡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의자 하나로 똑똑하게 혈관 다이어트하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야, 선생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까지 쏙쏙 빼주는 혈관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니, 혈관을 다이어트해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 전에 나의 건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내가 얼마나 빼야 될지, 나의 혈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집에서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좋다. 네. 너무 좋다. 혈관을? 지금 여기 각도기가 있죠? 네. 각도기 보이세요? 가만히 보는데 이 발목 각도를 재는 겁니다. 발목 각도를. 각도로 혈관을 알 수 예, 있다고요? 혈관 건강을 보는 거예요. 네. 발끝을 먼저 쭉 이렇게 밑으로 폈을 때.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고 네. 이 각도를 재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최련 학생부터 먼저 나와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쭉 한번 밀어보세요. 오, 저보다도 훨씬 너무 좋다. 거의 20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쟤는 뭐야? 아니, 뭐야, 발레리나야? 자, 그 다음에 쭉 당겨 보실까요? 야, 혈관 굿. 당기는 쪽이 좀 약하네요. 네. 오케이. 쭉 앞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오, 뭐 거의 20, 30도 정도 됩니다. 오, 당기는 것도 거의 110도 정도. 와, 좋습니다. 많이 가네. 최대한 뻗은 각도하고 최대한 당긴 각도의 차이를 지금 체크해 볼 텐데요. 최라님도 지금 80도 정도.
그다음에 혜진님도 85도. 모두 지금 정상으로 아, 지금 정상이에요? 나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60도 정도가 되면 이상이 되면 정상이다. 그래도 혈관 건강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41도에서 59도 사이라면 혈관 건강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40도 이하로 만일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혈관 기능 저하가 의심되기 때문에 경동맥 혈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발목을 테스트하게 되면 발목의 관절의 유연성 정도에서 혈관 자체가 얼마나 튼튼할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네네. 집에서 쉽게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네. 선생님,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60도 밑이다. 나는 40도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의자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의자를 잡고요. 쭉 올려줍니다. 발 뒤꿈치를 끝까지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지금 한 5초 정도 됐죠? 서서히 해서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다시 쭉 올립니다. 올리는 건 약간 빨리 하셔야 돼요. 쭉 올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서히 내쉽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하체 운동 엄청 되는 것 같은데 혈관 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아리 운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심장에서 혈액을 딱 뿜어주죠. 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지로. 네. 근데 다리 내려갔던 것들을 올려줘야 되는 힘이 필요하죠. 종아리에서 쭉 짜주면 심장 쪽으로 확 올라가겠지요. 올라가는구나. 또 쑥 내려갔다가 서서히 내려다 쫙 올려주고 심장의 혈액순환을 종아리에서 도와주면서 하체 상체로 쭉 올려주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오, 집에 가서 오늘 좀 해봐야 되겠어. 근데 선생님, 이제 모든 모든 치료의 끝은 먹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뭘 좀 먹여주시죠. 좋은 것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중국 권초도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아보카도를 바로 유리라고 해요. 유리? 기름 유자에다가 우리가 배, 이자를 써서 유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질환인 바로 당뇨병 치료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요? 현대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네. 이 아보카도는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바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칼륨이랄지 엽산 등 11가지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18가지의 아미노산, 그리고 16가지의 비타민, 거기다가 프로안토시아닌까지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그러니까 무척 혈관 좋죠. 건강에 아보카도가 그렇게 좋다. 네네. 이거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되겠다. 네네. 혈관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법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나이스예요.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역사 수업 잘 듣고 오셨어요? 네. 선생님, 장단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또 이 혈관 다이어트의 본보기가 될 만한 우등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요? 비결 같이 배워볼게요. 네. 깊어진 가을 우등생을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요. 날씨 너무 좋다. 어머, 낙엽이 떨어지는 이곳. 저 멀리 씩씩한 걸음으로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걸음부터 남다른 이분, 혹시 오늘의 우등생인가요? 몸이 가벼우시네. 그런데 춤추네? 춤을 춰. 난데없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어머. 저기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극복한 김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랬구나. 이쁘다. 목소리가 경쾌하시네. 에너지가 넘치는 우등생. 발걸음 가볍게 산행을 즐기는데요. 그녀가 처음부터 건강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래갖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중이 지금보다 10kg 더 나갔던 시절. 아, 배가 좀 있으셨네. 아, 이때가 이때가 좀 훨씬 있으셨어. 나이 들어 보여. 그치? 지금보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늘어난 체중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이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됐고 좁아진 혈관 탓에 두통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적이었던 우등생. 그러나 건강 악화는 그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게 혈관을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막으니까. 그 이유는 제가 집에서 삼겹살을 가족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삼겹살을 너무너무 자주 먹었어요. 매일같이. 아유, 그냥 먹었구나. 아유, 저 기름 좀 봐. 그러고 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버리더라고요. 1년 동안 돼지고기, 소고기 절대 먹지 말고 야채, 과일, 견과류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약속을 지키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노력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 수치도 정상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네요. 아주 좋은 수치예요. 와, 역시. 여전히 궁금한 것은 길에서 갑자기 웃었던 특별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웃으셨을까? 전 매일같이 웃음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고 엘빈 건강 운동하고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지방이 다 빠져버리고 다이어트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죠. 이 웃음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내 몸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냥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이 부교감 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줘요. 아무래도 혈관도 이완되면서 순환도 더 잘 되겠죠. 요 우리 용녀 친구분 중에 나는 저게 우리 전원주 친구 그분이 이제 배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 우리도 다 같이 웃자. 예, 시작. 박수가 드시면서. 콜레스테롤을 극복한 우등생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자, 비법 알아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는 우등생. 명상을 하시네. 명상하시나 봐요.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명상을 마친 정옥 씨. 다음 동작을 위해 바닥에 눕습니다. 힘차게 손과 발을 털기 시작합니다. 하늘 털기. 우리 이거 배운 적 나나 있잖아. 너 이거 한다 그랬잖아.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싸. 흥부자 정옥 씨. 운동할 때도 흥이 넘쳐나는데요. 노래와 함께 손발 털기. 혹시 이것이 비법인가요? 제가 지금 했던 운동은 손발 털기 운동입니다. 전신이 혈액순환이 되고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데도 아주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좋지. 우리가 이걸 모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관 운동이라는 게 손발을 가볍게 털어줌으로써 길고 굵은 혈관보다는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이 훨씬 더 촘촘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순환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혈액들이 잘 나오게 되니까 또 혈관 속의 노폐물이나 피로물질도 잘 배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리다거나 내지는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뭐 일어났을 때 잘 때 이렇게 2번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콜레스테롤 극복. 또 다른 비법은 무엇일까요? 잠든 우등생. 다음 비법 알려주셔야죠. 주무시나? 잠에서 깬 우등생.
베고졌던 베개를 챙겨듭니다. 그리고 베개를 높이 들어주는데요. 베개를 가지고. 어유 유연하시네. 베개를 이용한 운동법 같은데요. 좌로 크게 한 번, 우로 크게 한 번 꺾어주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근데 대체 무슨 운동인 거죠? 이거는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려주는 베개 운동이에요.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베개 운동. 건강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면 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관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나이를 젊게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좋죠. 다른 도구로도 해도 되지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죠. 전신 스트레칭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뭉친 근육과 관절을 좀 이완시키게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베개를 들고 하시는 건 약하지만 근력 운동의 효과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독소나 노폐물은 빠지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운동법인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극복을 위한 우등생의 식단은 무엇일까요? 식단이 궁금하네, 진짜. 콜레스테롤 줄이는 음식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온 우등생. 차근차근 재료를 꺼내줍니다. 톳, 카레, 부침가루, 양파, 오일, 두부. 카레라이스 하나? 어떤 요리를 만들지 감이 안 잡히는 조합의 재료들. 게다가 양파 써는 법이 독특합니다. 다 썰질 않으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양파 꽃튀김이에요. 튀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튀김 요리라고요? 내가 튀김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 튀김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튀김 타령을 하도 하니까 아는 친구가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오일이 있어요? 양파와 그 기름하고 튀겨서 먹었습니다. 몸에 좋은 오일을 활용해 튀김 요리를 만드는 우등생. 혈관 건강에 좋은 카레를 반죽에 섞어준 다음 혈관 청소부 양파에 반죽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오일 속으로 퐁당!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양파를 튀겨줍니다. 아름다운 양파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맛있겠다. 혈관 청소 3대장 꿀, 두부, 토세 조합, 톤무층까지 추가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맛보는 우등생. 소리부터 맛있는 양파꽃 튀김. 아, 근데 어우 저 고소한 소리. 아니 저 튀김은 먹어도 되는 거야? 먹고 싶었던 튀김을 부담 없이 즐기는 우등생. 식단 관리를 이렇게 맛있게도 할 수 있군요. 맛있네. 아직 우등생의 식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뭔가를 종지에 따릅니다. 이것이 우등생의 마지막 비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먹은 오일이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것보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게 더 힘들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부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아보카도 오일은 지금도 보셨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었죠. 제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슐린을 너무 낭비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공복에 먹었을 때 식욕을 좀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에 좋은 것을 배우면 즉시 실천하면서 사는 미래의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등생 파이팅입니다. 아유, 화이팅이다. 잘했다.
아니 다이어트가 실제로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우동생은 아주 즐겁게 그것도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니까 정말 본받을 점이 있네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 우등생은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혈관 다이어트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혈관을 생각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혈관을 생각했고 그래서 라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등생이 챙겨 먹었던 이 아보카도 오일도 역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다이어트와 일반 다이어트 모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내 몸 안에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실험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좀 여기 뭔가 빨갛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네. 이 색소가 검은색쪽에. 가득 있는 애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가득 찬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흑암의 이 기운이구만. 그렇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아보카도 오일을 한번 좀 먹어볼게요. 자, 아보카도 오일을 한번 좀 먹어볼게요. 어머 색깔이 달라져. 맑아졌어. 붉게. 어머 이쁜 색깔이 연해졌어, 되는데. 연해졌어. 그 까맣던 어머 게. 그 까맣던 게 더 아니, 예뻐지네. 그렇게 탁한 색깔이 저렇게 좀 맑게 변했네. 점점 나쁜 색깔이 LDL 연해지고 콜레스테롤 있어요. 수치가 낮아지는 너무 게 눈에 이쁘다. 보이시죠? 네네네. 대박이다 저거. 정말 대박이다, 그치? 아보카도 오일 속에는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올레인산,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오메가3나 6 같은 필수 지방산은 물론이고 오메가9까지도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불포화 지방산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혈관에 쌓여있는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도 배출을 돕고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휴 학생이 이 혈관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가지고 또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함께 만나볼까요? 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알아본 콜레스테롤 수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머.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나와갖고 지금 걱정이에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이번 기회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요. 2주간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등생의 비법을 따라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요. 저렇게 운동하고 잘하면 돼, 그치? 운동을 맞아. 잘하고.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욕 조절을 위해 아보카도 오일 먹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휴 학생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관리하느냐고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결과가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한 휴 학생. 희망적 결과를 기대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고지혈증 수치나 이런 게 과연 그녀의 검사 결과는? 고지혈증 수치나 이런 게 지금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노력한 보람이 있네. 파이팅, 너무 잘 된다.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났던 LDL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다, 진짜로. 정말. 노력의 결과가 오는 거야, 그치? 저렇게 효과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효과가 있네. 그래서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일부러 대사질환을 유도를 한 후에 이 아보카도 오일을 투여를 했대요. 네. 그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를 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무려 23% 감소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와, 23%다. 그러면 대단한 거야. 아니, 아보카도 대신에 아보카도 오일을 먹으면 그런 비슷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준비를 해왔어요. 아보카도 오일이고 이제 생과 모형인데 네. 자, 제가 요만큼 한 수저 정도, 요 한 스푼 정도 아보카도 오일을 먹는다. 네. 그러면 아보카도 100g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아보카도 100g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100g이면 요만큼이. 아보카도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들어갈까?
요 반 개 정도. 100g이면 이렇게 반 개 정도. 요게 지금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과랑 이 오일도 좀 차이가 있겠죠.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좀 다른데 네. 오일은 아무래도 이것들을 압착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영양 성분이 더 농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메가 9의 함량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오일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생과보다 오메가 9의 함량이 무려 12배나 더 높다고 해요. 10배 이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아보카도 오일이다 해서 고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보카도 오일을 고르실 때는 네. 반드시 등급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등급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올리브 오일에도 등급 있던데.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짜내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여길 가지고 계속 이용해서 버진, 퓨어, 그 다음에는 다른 오일과 섞은 블렌드 형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 등급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엑스트라 버진. 자,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 등급이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가장 순수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가열 같은 것 없이 그냥 냉압착으로 추출을 한 방식인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영양분 손실이 당연히 가장 적겠죠. 그렇죠. 가장 처음에 모인 걸 열도 가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뭐 버진 단계는 엑스트라 버진 쓰고 남은 것들을 한 번 더 짜낸 거예요. 조금씩의 이제 성분이나 영양소들이 점점 적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아래쪽 단계로 갈 때는 생으로 드시거나 드레싱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조리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엑스트라 버진 먹을 거야. 나도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이잖아요. 너무 과량 드시면 안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름 종류는 이제 어른 성인 숟가락 기준으로 하루에 한 한두 스푼 정도 이내로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도 너무 과량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기름이라도 적당량만 먹어야 된다. 그 세상사가 다 적당이야. 그렇지. 맞아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다 그 적당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것만 지켜도 혈관 비만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이고 전기 매트 스타킹, 스타킹 신고 수면 바지 질병으로 이어져요? 여성 질병 1위? 야 거의 걸린다는 거네. 가렵고 따갑고 불쾌한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질염. 오 마이 갓. 골반염, 자궁경부염. 야 질염이 여성암까지 온다는 거야? 혈액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쫙쫙쫙쫙 빼주는 그 액마사지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가슴 쪽하고 겨드랑이 쪽을 많이 두들겨주는 거예요. 안쪽을 두들겨주세요. 손등 쭉 어깨에서 어깨, 목 쪽까지. 그 다음에 해서 쭉 안쪽을 타고 쭉 와서 서해부 쪽을 잘 두들겨줘. 경락의 흐름에 맞춰서 두들겨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죠. 집에 가서 오늘 좀 해봐야 되겠어.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